박진석이 마지막으로 잠금 해제한 파일 이름이 고성의 최종 정리로 뜨는 순간 고성이는 당신이 진짜 나를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끝나는 자리에는 누구도 상상 못한 방식의 응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소박을 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늘 판을 짜는 사람이었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면 그 칼자루를 빼앗아 되돌려 찌르는 사람이었어요. 박진석이 근저당을 걸고 예금을 막고 문화재단 이사장직에서 해임해버리면서 고성이가 숨을 못 쉬게 만들었다고들 말했지만 고성이는 오히려 그 순간부터 숨을 계산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숨이 막힐수록 고성희의 머리는 더 차갑게 돌아갔거든요. 박진석은 이미 결심을 끝낸 얼굴로 고성이를 대했습니다. 박진석은 더 이상 부부라는 단어로 고성이를 이해하지 않았고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손절해야 할 리스크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느끼자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발동했는데요. 고성이는 자신이 버려지는 순간을 못 견디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 악착같이 버림을 무효화하려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부의 막장의 결말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과연 여러분은 고성이가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으로 보이세요? 벌을 받아 쫓겨나갈지 다시 뱀의 혀로 시간을 벌어이 위기를 뒤로 미룰지 궁금합니다. 고성이가 먼저 꺼낸 카드는 이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혼은 감정의 이혼이 아니라 전쟁의 이혼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말했었더라고요. 이혼하자. 대신 당신이 가진 것 절반은 내 거야.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대가로. 박진석은 대꾸가 단호했는데요. 대가? 당신이 만든 사람들 피해가 대가다. 나는 이제 당신 대가를 대신 치러줄 생각이 없어. 그 말이 고성이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고성이는 내가 저 집안을 올려놨다고 믿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박진석의 저 단호함이 배신처럼 느껴졌거든요. 고성이는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좋아. 그럼 진짜 배신이 뭔지 보여줄게. 그리고 고성이는 첫 번째 진흙탕을 던졌습니다. 아주 더러운 방식으로요. 고성이는 박영나의 작업실에 몸을 얹고 살고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웹툰 작가로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고 점점 인정받기 시작하는 시기였는데요. 박영나는 우아하고 차분한 척하면서도 속으로 늘 긴장해 있었습니다. 엄마 고성이가 딸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얼굴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 성공을 엄마가 다시 일어설 발판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걸 박영나는 느끼고 있었거든요. 고성이가 박영나에게 말합니다. 영나야, 내가 잘 되는 건 엄마가 제일 기쁘지. 근데 지금은 내가 엄마 좀 살려야지. 박영나는 그 말이 숨막혔습니다. 박영나는 엄마를 미워하고 싶지 않은 딸이었고 그래서 엄마가 처량해 보이면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는데요. 박영나는 동시에 압니다. 고성희의 처량함은 연민이 아니라 무기라는 걸요. 박영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섭게 부드러웠는데요. 그래, 살아. 근데 엄마도 살아야지. 내가 엄마 버릴 거야? 고성희의 말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칼날처럼 박영나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박영나는 그날 밤 혼자 앉아 자기 웹툰 원고를 보다가도 손이 떨렸을 거예요. 내 이야기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데 정작 내 현실은 엄마의 전쟁에 휘말려서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고성희는 그 집에서 살려달라만 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나의 인맥을, 박영나의 계약사를, 박영나의 출판 제안을 하나씩 훑기 시작했어요. 고성희는 그렇게 다시 사회로 연결되는 실을 잡으려 했습니다. 돈이 막혔으면 사람을 쓰면 된다고 믿었거든요. 고성희가 진흙탕 싸움을 벌리는 방식은 늘 똑같았습니다. 법과 체면 사이 그 애매한 틈을 파고드는 거요. 고성희가 두 번째로 움직인 건 여론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막혀버린 공식 통로를 포기하고 대신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소문을 흘렸습니다. 박진석이 아내를 내쫓고 돈을 틀어막고 폭력적으로 통제한다. 고성희는 그 말을 사실처럼 만들기 위해 장면을 연출하려고 했는데요. 고성희는 자신이 연출한 장면이 진실이 되는 걸 수없이 경험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번지자 박진석 주변의 이사들과 친분 있는 사람들까지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그런 낌새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렸고요. 박진석은 이때 처음으로 사람의 소문은 돈보다 빠르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은 속으로 씹었을 겁니다. 끝까지 더럽게 가겠다는 거지.
박진석은 바로 맞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와 달리 즉흥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박진석은 조용히 정리를 준비했습니다. 고성희가 던진 진흙탕에 같이 뛰어들면 박진석도 같이 더러워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진석은 더럽혀지지 않고 상대를 더럽히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게 박진석의 방식이었고 고성희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고성희는 본인이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싸움을 못 견뎌 하니까요. 박진석은 박성재를 불렀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을 돕고 고성희를 집안에서 추출하는데 보탬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박성재는 고성희를 경멸합니다. 그 경멸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공범으로 만들려는 조작전쟁을 지켜본 사람의 분노였거든요. 박진석이 말했어요. 성재야. 이번엔 끝을 보자. 박성재는 말이 짧았는데요. 끝 보죠. 근데 아버지 더러워질 겁니다. 박진석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러워져도 내 엄마는 더 더럽다. 그리고 더럽다는 걸 세상이 알아야 한다. 이 말이 박성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박성재는 아버지의 결심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전쟁이 집안을 얼마나 더 망가뜨릴까가 두려웠거든요. 박성재는 그 무거움을 안고도 움직였습니다. 박성재는 이제 고성희가 돈이 막히면 소문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성재는 고성희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고성희가 만나는 사람, 고성희가 흘리는 말, 고성희가 붙잡은 계약서 박성재는 한 조각씩 모았고요. 그 과정에서 박성재는 자기 감정도 흔들렸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과 정리를 하려 했지만 이수빈이 마음속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박성재는 나는 지금 고성희를 끊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왜 아직도 끊어내질 못하냐는 자책을 했을 겁니다. 이수빈은 그런 박성재가 멀쩡한 척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이수빈은 밝고 계산 빠른 듯 보이지만 사실 버림받을까 두려워 늘 허세로 버티는 사람이었어요. 이수빈은 밤마다 혼자 울고 다음 날엔 또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갔겠죠. 이수빈이 박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지우고 또 보내려다 지우고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이수빈의 마음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만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라는 생각이 이수빈을 갉아먹었거든요. 이 전쟁의 와중에도 이지혁과 지은호의 관계는 조용히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약으로 버티고 있었고 지은호를 자꾸 밀어내려 했는데요. 밀어내려 할수록 이지혁의 미안함과 사랑은 더 커졌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고 그래서 차갑게 굴었지만 그 차가움은 사실 나 좀 살려줘라는 말의 반대편이었어요. 지은호는 그런 이지혁의 차가움에 아파하면서도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선배는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거구나. 지은호는 사람을 지키는데 익숙한 성품이었고요. 그래서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가끔 아주 현실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선배, 혼자 괜찮다고 하지 말아요. 이지혁은 그 말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너무 맞아서 눈을 피했겠죠. 지은호가 선배라고 부르는 순간마다 이지혁은 무너질 뻔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믿고 불러주는 호칭이 선배라는 게 이상하게도 마음을 더 아프게 했거든요. 가까워지면 안 되는데 가까워지고 싶어지는 모순이 이지혁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고성희와 박진석의 막장 진흙탕 싸움 그리고 고성희는 그 막장 싸움 속에서도 자신이 이기는 그림만 그렸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을 완전히 끊어낼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성희는 늘 끊을 수 없는 약점을 만들어두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고성희는 결국 세 번째 카드를 꺼냅니다. 증거였습니다. 정확히는 증거인 척하는 것이었어요. 고성희는 박진석의 회사 관련 문서를 흘립니다. 재단 자금이 회사와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자료, 누군가의 명의가 얽힌 것처럼 보이는 계약서, 박진석이 재단을 사유화했다는 식의 자극적인 문장들. 고성희는 그걸 기자에게 직접 주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제3자를 통해 돌렸고 그 제3자는 또 다른 제3자를 통해 흘렸습니다. 흔적을 지우는 방식이 고성희답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무서웠습니다. 박진석 재단 자금 유용 의혹.
부부 갈등의 기업 흔들. 이런 제목들이 돌기 시작하자 박진석의 주변이 술렁였고요. 이때 박진석의 내면이 크게 흔들립니다. 박진석은 회사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또다시 서류 한 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그 서류 전쟁의 피해자들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봤잖아요. 그래서 박진석은 결심합니다. 이번엔 고성희가 쓰는 서류로 고성희를 끝내겠다고요. 박진석은 변호사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고성희가 던진 자료 전부 원본 추적해. 그리고 고성희의 원본을 꺼내. 이 말이 실질적인 응징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던진 진흙탕이 상대를 더럽힐 거라고 믿었는데요. 박진석은 그 진흙탕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서 고성희의 손을 직접 잡아버릴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때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한번 올라가야 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반격을 눈치챘거든요. 고성희는 내가 흔들면 박진석도 흔들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박진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오히려 더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은 폭풍 전의 정적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정적이 무서워져서 더 큰 진흙탕을 던지려 합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직접 찾아옵니다. 돈도 없고 체면도 깨졌는데도 고성희는 여전히 이 집안의 여왕처럼 걸어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은 선명했어요. 내가 너를 무너뜨릴 수 있다. 고성희가 말합니다. 박진석, 나를 이렇게 만들면 끝날 것 같아? 나 가만히 안 있어. 박진석은 고성희를 보며 느리게 말했는데요. 당신은 늘 가만히 없었지. 그래서 이제 가만히 못 있게 될 거다. 고성희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고성희는 협박은 많이 해봤지만 저런 식의 질타는 잘 안 겪어봤거든요. 고성희는 그런 상대를 보면 더 발악합니다. 좋아. 그럼 나도 폭로할게. 당신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박진석은 그 말에 웃지도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고성희에게 한 장의 서류를 내밉니다. 고성희가 보자마자 얼굴이 굳는 서류였어요. 고성희가 숨겨둔 재산의 흐름, 차명 계좌의 연결, 재단의 자금 이동 흔적,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성희가 특정 시기에 외부 사람에게 돈을 보낸 기록들이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사람을 써서 일으킨 사건들을 오래전부터 의심했고 그 의심을 이제 숫자로 굳혀버린 겁니다. 고성희는 그 자료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본능적으로 부정이 튀어나왔을 거예요. 이게 뭐야? 조작이지. 박진석은 차갑게 말합니다. 당신은 늘 조작을 믿지. 근데 이번엔 아니야. 이번엔 당신이 만든 진짜가 스스로를 문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목이 막혔을 겁니다. 돈이 막혔을 때는 힘이 막힌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지금은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돈을 무기로 살았는데 그 돈이 이제 자기를 묶는 족쇄가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체면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잡으면 당신도 같이 더러워져. 사람들은 당신도 똑같다고 할 거야. 박진석은 그 말에 처음으로 표정이 움직입니다. 웃음이 아니라 실망이었어요. 당신은 끝까지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구나. 사람들은 더러움이 아니라 진실을 본다. 고성희가 그걸 믿지 못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 순간이 두 번째 큰 심리적 클라이맥스였습니다. 고성희는 사람들이 진실을 본다는 말을 믿지 않았고요. 고성희는 믿지 못하니까 더 미쳐가며 반격을 준비합니다. 고성희는 박영란을 끌어들입니다. 이게 고성희가 가장 자주 쓰는 그리고 가장 잔인한 방식이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로 사람을 묶는 거요. 고성희는 박영란에게 말합니다. 영란야, 내가 나 도와. 내가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엄마 편에 서야 해. 박영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가 무섭고 동시에 불쌍했습니다. 박영란은 엄마를 사랑하고 싶었는데 엄마는 사랑을 편으로 바꿔버렸거든요. 박영란은 그날 처음으로 엄마에게 단호해집니다. 엄마, 나 엄마 편 아니야. 나나 편이야. 고성희는 그 말에 웃었지만 그 웃음은 울음 같았을 겁니다. 너도 날 버리겠다는 거네. 박영란은 울컥하면서도 말합니다. 엄마가 먼저 나를 이용했잖아. 이 대화가 박영란에게는 성장의 순간이었고 고성희에게는 통제의 붕괴였습니다.
고성희는 통제가 무너지는 걸 못 견디니까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고성희는 박영나의 웹툰 계약사와 접촉해 박영나를 흔들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식으로 움직이려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들어옵니다. 박영나가 그 사실을 먼저 알아챕니다. 박영나는 생각보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우아한 얼굴 뒤로 냉정한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영나는 그날 밤 혼자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를 막아야 한다. 하지만 박영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영나의 머리에 떠오른 사람이 이지환이었습니다. 이지환은 스토커 재판이 끝난 뒤 예정대로 사직했고 박영나와 일적으로 단절된 상태였는데요. 이지환은 떠났지만 마음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지환은 좋아하면 책임이 생긴다는 생각 때문에 박영나에게 함부로 돌아갈 수 없었고 박영나도 그 허전함을 인정하는 순간 연정이 따라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박영나는 엄마를 막아야 했고 현실적인 사람 한 명이 필요했습니다. 박영나는 결국 이지환에게 연락합니다. 이 장면은 대사 하나로도 숨이 막혀야 했는데요. 지환 오빠 나 좀 도와줘요. 이지환은 그 메시지를 보고 심장이 내려앉았을 겁니다. 이지환은 사직을 했고 돌아가면 다시 휘말릴 걸 알았는데요. 그런데도 이지환은 손이 먼저 움직였을 거예요. 이지환의 마음속에 박영나가 자리 잡았다는 걸 이지환은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 사이 박성재는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가 흘린 의혹 문서의 원본 흐름을 잡아냈고 그 문서가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확인합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에게 보고합니다. 아버지, 엄마가 던진 자료 출처가 이상해요. 누가 만들었는지 잡힐 것 같아요. 박진석은 짧게 말했겠죠. 잡아. 그리고 공개해. 박성재는 이때 순간적으로 망설였을 겁니다. 공개하면 전쟁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박성재는 망설이면서도 움직입니다. 박성재에게 고성희는 단순히 미운 새엄마가 아니라 가족을 공범으로 끌어들이려 한 사람이고 친구 이지혁의 삶까지 흔들어 놓은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박성재는 이지혁과 친구였습니다. 박성재는 친구가 약으로 버티는 걸 보고도 웃는 척하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더 단단해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옵니다. 박진석이 기자회견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고성희는 그 소식을 듣자 진짜로 공포를 느낍니다. 고성희는 여론전은 자신이 유리하다고 믿었는데요. 박진석이 직접 나서서 고성희의 범죄를 정리해 공개하면 고성희의 판은 끝날 수 있습니다. 고성희는 끝을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흙탕을 던집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박지석, 나를 공개적으로 죽이면 당신도 같이 죽어. 박진석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답을 하는 순간 고성희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줄 것 같았거든요. 박진석은 그 대신 변호사를 통해 고성희에게 통보합니다. 고성애 씨 재단 자금 및 관련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갈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고성희의 숨통을 끊는 통보였어요.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이혼을 다시 꺼내며 협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안 됩니다. 박진석은 이미 정리를 선택했으니까요. 박진석은 기자회견 당일 아주 건조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서술은 친근하게 가야 하니까요. 박진석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가정사가 아니라 범죄를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한 문장이 고성희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 겁니다. 고성희는 가정사로 싸우면 감정이 끼어들고 그 틈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박진석은 틈을 주지 않고 범죄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박진석이 공개한 자료는 단순히 돈을 숨겼다 수준이 아니었어요. 고성희가 재단을 통해 돈을 돌리고 사람을 쓰고 기록을 만지려 했던 정황들까지 그동안 의심으로만 떠돌던 것들을 연결로 보여줍니다. 박진석은 사람들에게 단 한 가지를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라 조직적인 조작이다. 이때 고성희는 바로 반격하려고 움직였는데요. 고성희는 자신이 준비해둔 박진석의 약점 파일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들어옵니다.
고성이가 믿고 있던 약점 파일이 이미 박진석 손에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고성이는 왜냐하면 매수한 사람을 믿었고 그 사람이 배신했기 때문이었어요. 고성이는 사람을 돈으로 묶었는데 돈길이 막히자 사람도 풀린 겁니다. 이건 고성이가 평생 저지른 방식의 업보였죠.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패닉이 옵니다. 고성이는 패닉이 와도 울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울면 진다고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고성이는 대신 더 독해집니다. 그럼 내가 직접 나서겠다. 고성이는 회견장 근처로 찾아가서 난입하려고 했고 그 순간 박영나가 막습니다. 딸이 엄마를 막는 장면은 잔인한데요. 이게 현실감 있게 가야 합니다. 박영나는 엄마를 미워해서 막는 게 아니라 엄마를 살리기 위해 막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모릅니다. 박영나가 말합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여기서 더 가면 진짜 끝이야. 고성이는 박영나에게 소리칩니다. 끝은 내가 정해. 너도 내 딸이면 내 편에 서. 박영나는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박영나는 엄마에게서 사랑이 아니라 명령만 들으니까요. 박영나는 울컥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엄마, 나를 딸로 보지 말고 사람으로 봐. 그 말이 고성이를 더 미치게 만듭니다. 고성이는 통제가 안 되면 상대를 부숴서라도 통제하려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이지환이 나타나 박영나를 보호합니다. 이지환은 이미 사직했지만 마음은 떠나지 못했고요. 이지환은 박영나를 향해 짧게 말했을 겁니다. 영나야, 내가 옆에 있을게요. 박영나는 그 한마디에 숨이 풀립니다. 박영나는 그동안 우아하게 혼자 버티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온 거죠. 반대로 고성이는 그 장면을 보고 더 분노합니다. 내 딸이 내 말을 안 듣고 남의 말을 듣는다. 고성희에게 그건 굴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응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단지 사회적으로 망신 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박진석은 고성희가 다시는 누군가의 삶을 서류로 정리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수사기관과 함께 움직였고 고성희가 숨겨둔 계좌와 재단 자금 흐름이 동시에 묶이기 시작합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돈이 막힌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구나. 고성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말뿐입니다. 고성희는 말로 흔들려고 합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전화합니다. 박진석, 당신 나 이렇게 만들면 당신 자식들도 다 같이 무너져. 성재도 영나도.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을 겁니다. 박진석에게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요. 그런데 박진석은 그 약점을 지킬 이유로 바꿉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낮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 당신을 끊어내는 거다. 내 자식들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고성희. 당신은 이미 끝났어. 고성희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손이 떨렸을 겁니다. 고성희는 처음으로 느낍니다. 내가 진짜로 고립됐다. 고성희는 늘 사람들 속에서 살았는데 사실은 늘 자기 편만 모아두고 살았고요. 지금 그 편이 다 사라지는 순간이 온 겁니다. 이때 박성재도 흔들립니다. 박성재는 아버지를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집안이 진흙탕 싸움으로 계속 더럽혀지는 게 싫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도 마음이 남아있고 친구 이지혁은 병으로 버티고 있고 지은호는 그 옆에서 현실적으로 버티고 있고 박성재는 모든 걸 떠안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박성재는 그 무게를 안고도 다시 아버지에게 말했겠죠. 아버지, 엄마 더 발악할 겁니다. 끝까지요. 박진석은 대답이 담담합니다. 발악은 하겠지. 근데 발악은 죄를 지우지 못해. 그 말이 박성재에게는 이상하게 위로가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 그런 확신이요. 그리고 이지혁과 지은호의 이야기에도 파문이 옵니다. 지은호는 그걸 직감합니다. 지은호는 어느 날 병원에서 이지혁에게 말했을 겁니다. 선배, 요즘 이상한 소문들이 나요. 이지혁은 일부러 차갑게 말하려다 멈춥니다. 이지혁도 이제는 알고 있거든요. 차가움이 지은호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지은호를 혼자로 만든다는 걸요. 이지혁이 낮게 말합니다. 무슨 소문?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고성이가 뭔가를 던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지은호를 밀어내고 싶어졌을 겁니다.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이지혁은 이번엔 다르게 말합니다. 은호야 아니 은호 씨. 이지혁은 호칭을 바꾸려다 멈춥니다. 지은호가 늘 선배라고 불러주는데 본인이 거리두기를 하면 지은호가 다칠 것 같아서요. 이지혁은 결국 지은호를 봅니다. 지은호, 너 나랑 같이 버틸 수 있어? 지은호는 그 질문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지혁이 처음으로 같이라는 단어를 진심으로 꺼냈으니까요. 지은호는 웃으면서도 눈이 졌습니다. 선배, 내가 원래 버티는 사람인 거 알잖아요. 근데 이제는 혼자 버티는 건 싫어요. 이지혁은 그 말에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을 겁니다. 이지혁은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지만 지은호에게 기대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으니까요. 이상철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더 움직입니다. 이상철은 고지식하지만 정직하고 이제는 아들을 위해 고지식함을 행동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었죠. 이상철은 좋다는 병원을 알아보고 다니며 자료를 모으고 의사에게 질문하고 밤에는 혼자 앉아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이상철은 속으로 생각했겠죠. 내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그 죄책감이 이상철을 더 바쁘게 만들었을 겁니다. 한편 이곳은 여전히 전쟁터. 고성희와 박진석의 싸움은 여기서 절정으로 올라가야 하니까요. 고성희는 결국 응징을 맞습니다. 단순한 망신이 아니라 스스로가 쌓아온 인생 방식이 무너지는 응징이요. 고성희는 재단 자금과 관련된 조사에서 도망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증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고성희는 내가 모른다고 잡아떼려 했지만 고성희가 평소에 자랑하던 꼼꼼함이 오히려 고성희를 잡아버립니다. 흔적이 너무 정교해서 모른다가 안 먹히는 거죠.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고성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만든 서류가 나를 잡는다. 이게 응징의 핵심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서류로 사람을 조종했는데 이제는 서류가 고성희의 목을 조입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떨어집니다.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공개한 건 고성희가 숨겨둔 돈만이 아니라 고성희가 사람을 써서 기록을 흔든 정황들이었습니다. 그 정황은 완벽한 결론이 아니라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형태로 남는데요. 바로 그 여지가 더 무섭습니다. 세상은 확정된 유죄보다 확정될 듯한 의심에 더 잔인하거든요. 고성희는 그 여지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이번엔 웃지 못합니다. 고성희는 눈빛이 날카로운데도 흔들립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말합니다. 당신 나 진짜로 감옥 보내려고? 박진석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사람들 인생을 감옥처럼 만들었던 걸 정리하는 거야. 그 말이 고성희를 무너뜨립니다. 고성희는 처음으로 자기가 피해자가 아닐 수 있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거든요. 고성희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겠죠. 그래도 난 당신 아내였어. 박진석은 그 말에 눈빛이 차갑게 굳습니다. 그래.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끊는 거다. 이 장면에서 고성희는 눈물이 날 뻔했을 겁니다. 고성희는 눈물이 나면 진다고 믿어서 이를 악물고 참았겠죠. 그런데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튀어나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좋아. 그럼 나도 끝까지 가. 나 혼자 죽지 않아. 박진석은 그 발악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발악이 마지막 습관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끝까지 가. 대신 당신 끝은 고성희가 만든 방식으로 온다. 고성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고성희가 기대고 있던 마지막 통로 박영나의 계약사 쪽 연결마저 끊깁니다. 박영나가 단호하게 계약사에 말했거든요. 제 작품과 제 수익, 제 이름을 보호자 고성희에 쓰지 마세요. 박영나가 엄마를 등진 게 아니라 엄마의 방식에서 자신을 빼낸 겁니다. 고성희에게는 그게 응징으로 느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응징은 돈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내 사람이 아니게 되는 순간이니까요. 고성희는 그날 밤 박영나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까지 나를 버리면 너도 끝이야. 박영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엄마, 나를 버린 건 엄마였어. 엄마가 먼저 나를 도구로 만들었어. 고성이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습니다. 고성이는 평생 내가 너를 키웠다라는 말로 사람을 묶었는데요. 박영란은 처음으로 키웠다가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을 수 있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고성이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수록 더 아팠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고성이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차단됩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완전히 끊어내는데 성공하는 듯 보였고요. 고성이는 응징을 당했습니다. 고성이는 더 이상 권력의 중심이 아닙니다. 고성이는 누군가에게 기대야 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게 고성희에게는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장 진흙탕은 여기서 깨끗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막장은 항상 마지막 한 방을 남기거든요. 그리고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봉인해둔 뭔가를 꺼내려 합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던질 수 있는 마지막 칼이 남아있다고 믿고 있어요. 고성이는 무너진 채로도 계산합니다. 내가 잃었으면 당신도 잃어야 한다. 여기서 다음 전개를 기대하게 만드는 여지를 남기겠습니다. 고성이는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보이지만 고성이는 아직 한 장의 카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 카드가 무엇인지, 누가 다칠지, 박진석이 그 카드까지 막을 수 있을지 아직은 확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고성이는 응징을 당했는데요. 그 응징을 받고도 끝내지 못하는 사람이 고성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처럼 남는 질문이 있어요. 박진석이 고성희를 끊어내는데 성공한 지금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휘두를 칼날은 박진석을 향할까요? 아니면 박진석이 가장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향할까요? 그 답을 고성희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고 박진석은 그 계산을 깨기 위해 더 단호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